안녕하세요. 니어의 류교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칠라이입니다. 단어 보죠. 따샤, 크게 웃다죠. 렘부쭈, 중요한 단어죠. 참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말은 렌더쭈예요. 얘는 고종사조예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칠라이, 복합방향보호로 쓰인 거죠. 타, 대명사예요. 늘 얘기하지만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 주어 자리에다 갖다 넣어보세요. 자, 칠라이는 보어예요. 목적어 없으니까 보어가 맨 들어오죠. 그러면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참지 못해 시작했습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웃기 시작했습니다가 나때는 거죠. 그럼 렘부쭈가 주어와 수어 사이에서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렘부쭈 하면 가능보를 지닌 동사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렘부쭈는 고정사조로 쓰여서 부사어로 가능한 거죠. 얘가 동사 플러스 가능보라고 한다면 뒤에 문장이 올 수가 없어요. 정답은 타 렘부쭈 따샤오 치라이가 되는 거예요. 동사 플러스 보 치라이는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쓰인 거는 동작이 시작되어 계속되거나 상태가 약함에서 강하게 됨을 나타내요. 이 경우 목적어가 있으면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치와 라이 사이에 들어가요. 구장, 박수를 치다죠. 그런데 이합사죠. VO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목적어는 치와 라이 사이에 들어간다. 따자 러리더 구치장라이 모두 열렬하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두는 거, 목적어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고정사조라고 그랬는데 고정사조란 무엇이냐? 성어, 관용어, 수거죠. 쉽게 얘기해서 속담, 고유명사, 전문용어처럼 그 구조가 비교적 고정적이어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없는 사조를 고정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렘부츠는 고정사조로 여기서는 뭐로 쓰였느냐? 수로로 쓰였어요. 칸젠타 요자의 피엔렌 그가 또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보고는 워짜이에 렘부츠러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찌오말러타 이돈 그를 한 차례 욕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수로로 쓰였어요. 이 문제에서는 타, 칠랄 보호가 맨주로 오니까요. 따샤오치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약하면서 강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렘부쭈가 고정사조인데 앞에서는 수로였지만 여기서는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렘부쭈 참을 수 없다, 견디지 못하다, 참지 못하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조동사 거의입니다. 단어 보기로 하죠. 징시, 정서 기분이고요. 팅잉유의 음악을 듣다죠. 거의 뭐뭐 할 수 있다고. 환제, 완화시키다. 진장, 긴장해 있다. 형용사죠. 진장더, 그럼 긴장해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 보죠. 징시, 기분이나 정서라고 그랬죠. 이거 명사예요. 팅잉유의 음악을 듣다인데 대부분 이런 문제에 나오는 동사 플러스 목적어, 동목사조라고 그러죠. 동목사조는 수로로 쓰일 경우이 거의 없어요. 이런 단어 배열을 마치기 위해서는 동목사조가 수로로 쓰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의는 뭐뭐 할 수 있다고 환지는 완화시키다고 그랬죠. 진장 더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관형어죠. 그럼 관형어 뒤에 뭐가 있대요? 명사가 있대요. 얘하고 얘는 둘이 붙어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둘이 붙어 다니면은 얘네들이 목적어냐 주어냐의 문제가 돼요. 자, 커이는 조동사니까 커이 뒤에 수로 와줘야 했는데 여기서는 수로 올 수 있는 게 팅잉하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거나 아니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되죠. 그런다면 여기서 정답은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된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가 돼요. 팅잉유의 거의 환지의 긴장의 징시 이렇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의죠. 조동사 거의는 뭐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가능을 나타낸다. 부정 형식은 뿌능이나 가능 보호를 쓰지 부커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어야 돼요. 부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我们可以帮助您 우리는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我们不可以帮助您이라고 하질 않는다. 我们不能帮助您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더예요. 관형격 조사 더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이들을 수식합니다. 우리말로는 니은형 어미죠. 동사나 형용사의 먹는, 예쁜 니은형 어미로 쓰이거나 을로 쓰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뭐 더 시호, 집회 더 시호 이때 하나밖에 없다.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소유격 조사 그의 고향은 의로도 번역된다. 이런 것이 붙어 있을 때는 뒤에 중심어가 나와 있을 때는 이걸 우리는 관형격 조사로 본다는 거 중요한 파트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관형어가 있으니까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된다. 거의 조동사 있으니까 뒤에 동사가 와줘야 된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동목사조가 주어로 쓰였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된 기분을 완화시키는데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완화시키는데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听音乐可以缓解紧张的情绪. 단 한 번 더 봅시다. 情绪, 정서, 기분. 缓解, 자주 출제되는 단어예요. 완화시키다, 완화되다. 紧张, 긴장하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겸유사 정궁입니다. 겸유사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품사를 갖고 있는 것을 겸유사라고 하는 거죠. 단어 뭐죠? 정궁, 명사일 때는 성공, 동사일 때는 성공하다, 형용사일 때는 성공적이다. 그렇다면 문장 중에 정궁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도대체 얘의 품사가 명사냐 혹은 동사냐 혹은 형용사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번 시간의 주제죠. 这次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手术 수술이죠. 명사죠. 그러니까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소수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쓰일 수밖에 없어요. 헌 정도 부사죠. 형용사나 심리 동사만을 수식할 수가 있어요. 문제 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형어로 쓰이고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헌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갖지 못해요. 자, 그럼 정궁이라는 게 동사라고 그러면 얘가 심리동사에 성공하다가 심리동사가 아니죠. 정도부사 헌에 수식을 받으려면은 심리동사거나 혹은 형용사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궁은 성공적이다. 즉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这次手术很成功 이렇게 해서 이번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겸유사를 판단하는 방법은 앞뒤 문맥을 보거나 앞과 뒤에 단어를 보면 될 수 있어요. 자, 헌이라는 정도부사가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다. 형용사일 경우는 정도부사와 잘 어울려 사용되며 성과가 있다가 된다. 이 단파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운동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열렸습니다. 전부 다 뭘 가졌어요? 정도부사 피창이나 스펀을 가졌죠. 그렇죠? 이럴 때는 형용사이다. 성과가 있다라고 봐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사는 주로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돼요. 관형어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예요. 얘도 목적어로 쓰였잖아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사업상의 성공은 와이프의 도움과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성공한 이유가 와이프의 도움이라는 얘기죠. 수백 차례의 실험을 거쳐 그들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관형어를 가졌거나 혹은 목적어로 쓰였을 때 문장 맨 끝에 쓰였을 때는 명사라는 거예요. 그럼 동사는 조동사하고 어울릴 수 있고 후이, 전공다 이건 후이더 이건 더 그 관형어 만든 거 아니에요. 강조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러 동태조사 러를 얻어서 성과를 얻었다.
계속 시험을 한다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새로운 상품의 시제품이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성과를 얻었다. 형용사는 성과가 있다, 얻었다와 있다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문제 풀어봅시다. 2번 수술은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는 관용어로 쓰인다. 명사는 주어 아니면은 목적어로 쓰인다. 정도 부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못 갖는다. 很成功 이렇게 된다는 거죠. 这是手术很成功. 단 한 번 더 봅시다. 成功手术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동태조사 구어입니다. 동태조사 구어는 경험태를 나타내는 표지이죠. 단어 봅시다. 良好 양호하다, 좋다, 教育 교육하다, 受 받다예요. 자, 良好的他教育受过, 이렇게 4개의 단어가 있는데 이번 문제는 조금 쉬운 축에 들어가요. 왜? 良好的 뭐가 있어요? 더가 있죠. 그럼 뒤에 명사 아니면 대명사가 있대요. 그런데 좋은 그녀, 좋은 교육, 양호한 그녀, 좀 이상하죠. 양호한 교육, 그건 맞고요. 자, 그러니까 良好的와 教育는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인칭 대명사는 주어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良好的教育는 그러면은 목적으로 와야지 돼요. 함께 묶어서 가니까. 그러면 수로 show가 오면 되죠. 그래 거기 뒤에 경험태를 나타내는 동태조사 구어가 와서 그녀는 좋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호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他受过良好的教育 이렇게 되는 거예요. 受过동태조사일 때는 경성으로 읽어줘야 돼요. 경험태를 나타낸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쓰여서 과거의 경험을 나타낸다. 청이나 청진과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취고 가본 적이 있습니까? 冷过几天 며칠 동안 추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나타내준다. 그러면 얘를 사성으로 읽었다. 过라고 읽으면 지나가다, 통과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아니면 지내다 라는 뜻도 있다. 그래서 사성으로 읽느냐 경성으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자주 나오는 이 쇼 일성과 사성 쇼의 차이예요. 일성 쇼다운은 획득하다를 강조하는 것으로 대부분 구체적인 사물과 어울려요. 보세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예물을 엄청 받았습니다. 한무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전부 다 구체적인 것과 어울리고 있죠. 그런데 쇼다운은 어떤 거? 교육, 비난, 질책 이런 추상적인 것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성과 사성 한자 발음도 똑같죠. 수 받을 숫자인데 하나는 구체적인 거 일성을 읽으면 구체적인 거 사성을 읽으면 추상적인 거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동태조사구어일 때는 경성으로 지나가다 통과하다 혹은 지내다는 뜻일 때는 구어 사성으로 읽는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인칭대명사 주어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더 있으니까 관형어로 오고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된다. 그러면 수라는 당연히 SVO니까 1위로 들어와줘야 된다. 他受过良好的教育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단어 다시 봅시다. 良好 양호하다, 좋다. 教育 교육하다. 受 받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베이자구입니다. 비동문이죠. 단어 보기로 하죠. shuai, shuai, 내던지다, 팽개치다, 일성이에요. shuai, 완쥐, 장난감이죠. 활, 형용사나 동사로 쓰이는데 결과보호로 많이 쓰여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결과보호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예요. 문제 봅시다. shuai, 집어 던지다, 완쥐, 장난감이죠. 명사죠. 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예요. 빼이는 전치사인데 피동을 나타내는 전치사 빼이는 뒤에 목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전치사는 목적어를 가지고 부사어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사 앞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자, 동사는 쏴이도 되고 화이도 될 수 있는데
러 일단 일로 집어넣어 보면은요. 완주가 주어가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동사고 하나가 보어로 쓰여야 돼요. 摔坏了 내 동생이 쳐 고장 난 게 되는 거고요. 坏,摔了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수어가 되고 화이가 결과 보어로 쓰여서 내 동생이 쳐 고장 나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내 동생이 쳐졌느냐? 안 밝혔죠. 만약 베이띠디 여기 목적어에 동생이 들어갔다면 장난감은 동생에 의해 내던져져서 고장났습니다라고 되지만은 목적어를 안 썼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가해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포인트는 빼이예요. 빼이자고 비동문에 쓰이는 거죠. 목적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서는 샤왕이 목적어인데 여기서는 그림이 우리 해석으로는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사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사가졌습니다. 이 말이 되니까 그냥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팔려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밝혀지질 않았죠. 목적어가. 그래서 빼이는 중국에 있는 전치사들 중에 중국에 있는 전치사들은 모두 다 목적어를 갖는데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나 게이는 목적어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죠. 그리고 이렇게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동사 뒤에 기타 성분, 결과보호나 동태조사가 와줘야 한다. 그런데 피동에는 의미상의 피동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피동이 있고 의미상의 피동이 있다. 눈으로 보이는 피동은 전치사를 보면서 아 이게 피동문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의미상의 피동은 전치사가 보이질 않아요. 어떤 식으로 쓰이냐?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사물주어 플러스 부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피동의 뜻을 지닌 수로, 그 다음에 기타 성분 또는 제주에처럼 동사 자신이 결과의 성질을 가진 쌍음절 동사는 기타 성분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신, 시야, 하얼러 주어지만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중국어에서는 주어지만은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목적어처럼 편지를 다 썼습니다. 원티 이징 죄주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미상의 피동이죠. 그러면은 눈으로 봐서 이게 피동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거예요. 베이, 저, 랑, 게이 이런 식으로 전치사들이 나와주면은 아 이게 피동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베이나 게이는 목적어가 없어도 동사 앞에서 피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어 없죠. 둘 다. 그렇죠? 이 두 개가 특별한 전치사다. 피동을 나타내는 베이나 게이는 뒤에 목적어를 갖지 않아도 피동문이 된다. 전치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다시 해봅시다. 완주 명사 하나 있으니까 명사 주어로 갑시다. 그 다음에 러 문장 끝으로 보냅시다. 베이 전치사니까 수러 앞에 오죠. 목적어를 안 갖는 전치사죠. 얘는 수러가 쏴이 내던지다 내던져져서 그 결과로 고장났다. 완주 베이 쏴이 화일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단어 한번 봅시다. 다시 쏴이 완주 화이 꼭 기억해 두세요. 단어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보호격조사 더입니다. 단어 보죠. 수이주위 물고기 편 조각을 어디다 끓인 거래요? 뜨거운 고추기름에 끓인 거라고 해요. 수이주위 사천요리 중에 하나죠. 비슷한 걸로는 수안차유위가 있어요. 수안차에 우리 사전에는 백김치라고 나오는데 백김치는 아니고 배추의 일종 같은 거를 단무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안차유하고 산천어라고 그러는데 산천어 조각을 같이 끓여놓은 역시 이것도 사천 요리 중에 하나죠. 수이주위는 고추기름을 국물로 썼다는 게 달라요. 띠다 오리지널이란 뜻이죠. 진짜의 본고장의 순수하다. 그런데 이걸 사성으로 읽어주면 띠다 하고 읽어주면 지하도 지하 터널이란 의미가 돼요. 자, 문제 봅시다. 水居很老王的做的 정태보호가 쓰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더가 들어온다면 그럼 뒤에 보호가 따라와야 하는데 보통 정태보호가 이런데 시험에 나오면은 헌이 따라와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쉽게 해결돼요. 더니까 관형어죠. 명사 와줘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하나 1위로 들어오면 돼요. 형용사예요. 라왕더 수이주위 라왕이 만든 수이주위는 주어던 띠더 진짜 오리지널 맛이에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본연의 맛이에요. 본고장의 맛이에요.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태보호예요. 정태보호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동작이나 사건 및 이와 관계된 사람이나 사물을 서술어 뒤에서 어떻게 한다? 평가, 판단, 묘사한다는데 중점이 있어요. 대부분 이미 발생한 일에 많이 쓰이죠.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오리지널하게 만들었다. 그 맛이 사천 맛이 그대로 있다. 즉 우리말로 다시 의역을 하면 제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럼 정태보호는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동사 플러스 더, 형용사 사조. 아까 쭈어더 헌하오 이런 식으로 썼었죠. 혹은 형용사나 동사가 앞에 오고 뒤에 동사나 동사 사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오싱더, 샤올러, 기뻐서 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를 쓰면서 뒤에 형용사 사조가 오거나 동사 또는 동사 사조가 오는 게 이것이 정태보호다. 상태보호라고도 하죠. 자, 경성으로 읽느냐 아니면 그냥 재성조로 읽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띠다, 진정한, 순수한. 띠다, 지하갱도죠. 뚱시, 물건, 놈, 것. 뚱시, 동쪽과 서쪽. 띠방, 장소와 곳. 띠방, 중앙, 지방. 촌이라는 의미죠. 그 지역. 이런 식으로 경성과 경성이 아닐 때는 읽는 것이 달라진다. 이런 단어들 많이 있어요.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다시 풀어봅시다. 자, 쭈어더 정태보호다. 뒤에 형용사 사조나 동사 사조가 안 된다. 근데 앞이 동사니까 뒤에 대부분 형용사 사조가 온다. 라왕자는 관형어고 수의주의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중심어. 명사가 되면서 주어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어 다시 한번 봅시다. 수의주의 띠다, 띠다. 기억해 두세요. 경성과 비경성의 차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양사 짜입니다. 단어 봅시다. 포찬, 파산, 파산하다. 위险,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위험, 위험하다. 미엘린, 동사죠. 직면하다, 당면하다가 되죠. 문제 봅시다. 자, 퍼잔더, 위险, 궁장, 미엘린, 나자. 동사 하나밖에 없죠. 얘가 수로로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 더 붙었으니까 관형격 조사 붙었죠? 관형어예요. 나자,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니까 얘도 관형어예요. 그러면 나자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 뭐예요? 공장이죠. 퍼찬더 웨이시엔 파산의 위험이다.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공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 위험이 공장에 처해 있다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위험이 공장에 처해 있다는 말이 되질 않으니까 공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 보통 지시대명사부터 양사가 붙은 관형어가 주어로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공장? 그 공장. 어떤 위험? 파산의 위험. 나자 공장, 미엘린, 포산더 위险.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는 어떤 양사에 쓰니까 봅시다. 렌, 지혜, 기업, 호텔,医院, 병원, 상점, 회사, 인항, 출판서, 가정이나 기업의 단위를 세는데 쓰인다는 거. 자라는 양사는요. 그렇게 쓰인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겸유사 웨이시엔이라는 게 중요하죠. 겸유사라는 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새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정도, 부사가 수로를 꾸며주죠. 헌웨이시엔, 굉장히 위험하다. 이때는 수로예요. 자, 여기는 보호를 나타내는 보호격 조사 더가 쓰였죠. 그래서 타이웨이시엔이 보호로 쓰였어요.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다. 자, 이때는 더가 들어가 있죠. 관형격 조사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관형어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얘는 맨 문장 앞에 끝에 쓰였으니까 주어고, 얘는 문장 끝에 쓰였으니까 목적어예요. 즉 명사일 때는 주어나 목적어로 쓰이고 형용사일 때는 수로, 보호, 관형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풀어봅시다.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게 많다. 그 다음에 동사가 수로로 쓰인다.
위험인데 어떤 위험이다? 파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이 문장의 포인트, 웨이시엔, 조심해라. 겸유사일도 쓰일 수 있다. 자, 가정이나 기업의 단위를 쓰는 데 쓰인다. 나자, 이렇게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다. 단어 봅시다. 포찬, 웨이시엔, 미엘린.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받자구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죠. 단어 보십시다. 렌누, 정성이에요. 임무, 펀페이, 분배하다 혹은 분배도 되죠.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요. 바라는 게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와져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동사나 부정부사, 시간부사는 받자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목적어 와이니까 임무라는 명사가 와줬죠. 임무를 동사와 있죠. 받자고의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기타 성분 와줘야 돼요. 시간은 앞으로 오죠. 그래서 상우, 여바, 레누, 펀페이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 임무를 나눠줘라. 받자구 의미 봅시다. 전치사 바와 그 목적어가 바와 목적어가 항상 반목적어 갖고 와요. 부사어로 쓰인 동사 수로문으로 즉 동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동사 앞에 오는 건데 동작을 통해 바의 목적어 레누를 변화, 영향, 결과 등을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레누를 나눠주다, 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형태는 주어 없어도 되고 부사 없어도 되고요.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이 와줘야 한다. 기타 성분 여러분들 기억해 줘야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부사인데 부사가 어떤 부사일 때 받자 앞에 오느냐. 자,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 앞에 놓입니다. 메이바, 인가이바, 이징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줘야지 돼요. 그 다음에 받자고의 기타 성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라는 건 예를 들어서 결과의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글자짜리 동사 같은 경우가 서술어로 쓸 때는 없어도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성분은 많이 쓰이는 거 보, 동태조사, 러나, 저, 목적어, 동사의 중첩 형식 등이 기타 성분으로 많이 쓰인다. 그 중에서 보호가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런데 가능보호는 제외된다. 목적어가 어떻게 기타 성분이냐? 니바 밍즈 까우스워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원래 까우스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가질 수 있죠. 까우스워 밍즈 그런데 바로 밍즈를 목적어를 끄집어내서 강조시킨 거예요. 다시 문제 봅시다. 바가 있으니까 명사가 아니다. 레누가 제일 적당하다. 그쵸? 수로 와줘야죠. 그 다음에 기타 성분 와줘야 된다. 조동사는 받자 앞에 온다. 시간 앞에 오겠죠. 상우, 여바, 르우, 펀회이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어 플러스 부사 플러스 바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기타 성분이다. 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시간사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는 바 앞에 놓인다. 단어 른누, 펀페이.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